안녕하세요. 수원 현장에서 발로 뛰는 13년차 공인중개사이자 작가 최은주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겪은 처절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 구하는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급하게 집을 찾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살 월세집이었습니다. 급하게 찾고 계셨죠.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아시잖아요.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전월세 거의 단지에 없거나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매물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마침 조건에 맞는 집이 하나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께서 집을 못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통은 그러거든요. 나중에 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장님, 사진만 보고 계약금 넣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 집 안 보고 계약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살 집이잖아요. 가족이 살 집이고 그렇다 보면 집을 안 보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목소리가 많이 급했어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임대인분께 전달을 하니까 임대인분 나름대로 이제 부담이 있으신 거죠. 나중에 그렇게 집을 안 보고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니, 또 말이 달라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그분께 전달을 하다 보니 이분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허탈하고 기운 빠진 목소리로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죠? 어디까지 밀려야 될까요? 집이 있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거든요. 이 흐름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흐름이에요.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실거주 위주의 정책들을 만들었죠. 법인 임대인을 없애고 다주택자 임대인을 없애고 비거주 1주택자 임대인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세 놓는 매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세 놓는 매물도 없어지고 월세 놓는 매물도 없어져.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실거주를 해라 하면서 똘똘한 한 채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대출도 없고 전세도 없고 이런 사다리를 끊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세운 실거주 위주의 정책들이 임차인분들의 주거사대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인 투자 규제의 부메랑이죠. 원래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주택자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한테 투기꾼이다라는 프레임으로 투기꾼이야, 너희들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세금으로 꽁꽁꽁 묶으면서 퇴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가 사라졌잖아요. 공급자가 사라진 여기에 이 자리에 새로운 공급자가 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매물이 나오고 공공임대를 추구하지만 지금 공공임대 매물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공공임대 매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공백을 뭘로 메꿀 거냐는 거예요. 그 메꾸는 대책이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도 없애고 법인도 없애고 비거주 1주택자도 없애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매물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 그 임대료를 부담을 못하니까 밑으로 내려가. 하지만 내 생계는, 내 아이들의 학교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넘어서는 이 상황이 너무 버거운 거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집을 사놓고 잠시 전세를 준 다음에 다른 곳에 임차로 거주하다가 다시 여기로 실거주로 옮겨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죠.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도 대출 유지할 수 있게 했거든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직접 들어와야 돼, 실거주를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주인들이 세를 놓고 있던 이 집에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살고 있던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어져요. 이런 매물들이 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다 없어진 거예요.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다주택자를 막으니까 모든 수요가 이제 실거주를 하라 이거잖아요. 실거주를 해라 하니 핵심지로만 온단 말이에요. 수도권 핵심지로만 들어와. 내가 지방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집을 전세를 놓고 있을 때 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을 지킬 거냐. 사람들은 조금 더 똘똘한 거라고 생각하는 수도권의 집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의 집을 팔고
정리를 하고 수도권 집으로 어떻게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도권에는 더더욱이 임차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어떠한 곳에도 신축이면 신축, 구축이면 구축, 아니면 대형이면 대형, 소형이면 소형, 전월세 매물이 여유 있는 곳이 없어요. 임차인들은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전월세 매물을 서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 전월세 매물을 내가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집도 안 보고 할 거야 라면서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야기가 조금 무겁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마주한 날것의 현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주거의 계층화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가야 한다. 이 잔인한 공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기반을 갖고 생활권에서 강제로 밀려나는 순간 다시는 이 핵심주로 못 들어오겠구나. 그 공포, 실존적인 공포가 우리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따라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지는 거죠. 칼로 자르듯이 나뉘고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고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더 발버둥 쳐야 되고 지금 우리 세대의 현상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르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당연히 오르죠. 또 가중되죠.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살 집, 거주할 집 하나는 마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식주 이게 필수제잖아요. 이것들은 빌리는 것보다 내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자산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훨씬 유리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보다 안 좋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든데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유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신 거잖아요. 하지만 전세는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덜 갖기 위해서 전세를 선택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조금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거주할 집이 없겠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집이 없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랐다. 전세 보증금이 불구하고 집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없잖아요. 월세 조금 올라도 내가 거주할 집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거주할 집조차 없단 말이에요. 매물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발 뻗고 자야 되는데 잘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 적어도 이사 걱정하지 않고 내가 아이들과 편안하게 잘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만 하시다가 어떡하지 걱정만 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비싸거나 아니면 더 나쁘거나 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집을 살 걸 하면서 2년 전에 집을 살 걸, 4년 전에 집을 살 걸, 차라리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사를 가시는 임차인들을 많이 봐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도권 집을 사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은 돈 있는 사람만 거주하는 곳일까요? 그 40대 가장이 물어보는 답에 아니오라고 아니죠. 그렇지 않죠. 라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거사다리가 끊어진 지금 그런 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나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거 고민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부 최은주였습니다.